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황석환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 중에는 인공 눈물과 인공 타액에 의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인공 눈물을 넣는 횟수가 점점 많아져도 눈은 계속 뻑뻑하고 입이 말라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약을 복용하게 되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관절이 아프고 만성 피로 같은 합병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전신적으로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하는 약의 종류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36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경험한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이 복용하는 약의 종류와 효과, 그리고 부작용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약물 치료의 한계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쇼그렌 증후군 초기에는 일단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공 눈물과 인공 타액 같은 보조제인데요. 부족해진 눈물과 침을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인데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마치 물탱크가 새고 있는데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필로카핀 성분인 살라겐이나 세비멜린 성분인 에보삭 같은 약물인데, 이 약들은 아직 손상되지 않은 분비샘을 자극해서 침과 눈물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환자분들을 보면 이런 약들의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과도하게 땀이 나거나 속이 메스껍고 소변을 자주 보거나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다양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요. 특히 소음인 체질 환자분들은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같은 소화장애가 생겨서 약의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지면 증상이 다시 나타나고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또 증상이 심해져서 전신 증상이나 장기 침범이 있으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말라리아 치료제로 개발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항말라리아제입니다. 이 약은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억제해서 염증을 줄이고 관절통이나 피부 발진 같은 전신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요. 더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나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약들도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 복용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 중에 면역 억제제를 2년간 복용을 하시면서 위장장애가 심해지고 감염에 취약하게 되어서 일상생활이 아주 힘든 상태에서 내원하신 분도 있었고, 또 다른 환자분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장기 복용하면서 시야에 문제가 생겨서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고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면역을 억제하는 치료는 증상은 줄여줄 수 있지만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 내 몸의 면역 체계가 나를 공격하게 되었을까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제가 임상을 하면서 경험한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은 각각의 체질별로 면역 체계가 잘못 작동되고 있는 원인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이 약하고 몸이 찬 특성이 있어서 영양 흡수가 잘 되지 않아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몸에 열이 많고 진액이 부족해지기 쉬운 특성이 있어서 과도한 열로 인해서 진액이 말라서 쇼그렌증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면역력이 잘못 작동되는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치료 또한 그 원인에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체질에 맞춰 치료를 하면 단순히 증상만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 시스템이 정상화되면서 건조증을 포함한 여러 증상들이 자연스럽게 치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쇼그렌증 치료 초기에는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 치료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평생 안고 가는 불치병이 아니니까 올바른 치료를 잘 하셔서 건강한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